2022년 3월 8일입니다. 저는 이제 밖에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걱정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제 고향, 여기 덕양이니까 아마 심상정 호복 아마 지역구 쪽일 겁니다. 저는 여기는 일산 동구고, 고향 덕양에서 20대 여성이 살해됐는데, 거기서 23살, 그러니까 22살인 여성이 혼자 살던 오피스텔에서 연락이 안 돼갖고 이 가족들이 밤에, 그러니까 정확히 3월 6일 밤에 가서 확인해 본 거죠. 그리고 이제 경찰 대동해서 문을 뚫고 들어가니까 그 안에 한 살 더 많은 이 23살의 남성이 있었어요. 근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횡설수설 자기가 죽였다 라고 얘기하고, 여성은 이미 숨진 상태였죠. 경찰은 이제 살인하고 시신 방치 혐의로 체포했는데 부검을 하기로 했고, 근데 본인은, 범인이죠. 범인은 수개월 전부터 만남을 이어왔다가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살해했다 진술을 했습니다. 과거에 교제폭력, 데이트폭력 혹은 폭력도 있었다는 돌아가신 분 동생의 진술도 있었어요.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만약에 이 법인이 작정을 하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교제폭력을 행사해 왔었는데 그 사람이 도망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쫓아가서 폭력을 행사한 후에 죽였어요. 그런 다음에 이것을, 물론 도망가면 되겠지만 도망가봤자 이제 뭐 쉽게 잡힐 테니까 얘가 머리를 써서 집에 있던 술을 싹 다 마시고 경찰을 기다리고 있었죠. 물론 이제 그 전에 여러 가지 뭐 그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돌아가신 분의 핸드폰 이런 걸로 문자라든가 아니면 뭐 카톡 같은 게 오고 막 찾고 그러면은 금방 쫓아오겠다는 걸 알겠고, 그 시간을 맞춰서 술을 먹고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했다. 그럼 이건 어떤 살인입니까? 우발적 살인인가요?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하죠? 그런데 경찰의 입장이 아니라 이건 당연하게도 최대치부터 접근을 해야죠. 최대치라고 하는 것은 계획적 살인, 1급 살인 형태로 접근을 하고, 출입한 시간, 출입 당시에 둘 사이의 어떤 관계, 어떤 위협이라든가 아니면은 움직임에 이상한 점 없었는지, 그리고 통신수사 같은 경우. 그런데 분명히 이것은 지웠을 수 있어요, 범인이. 근데 그것만 지울 수는 없겠죠. 의심을 받을 테니까. 그러면은 어떤 부분이 사라졌고 안 사라진 게 뭐고, 이것을 재구성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때 분명히 그 안에 있었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행동 특성이 나타날 수 있어요. 거기서 뭐 그냥 사람을 죽였다고 하면은 단지 기다리고 있었는가? 아니면은 언제 죽였는가? 그러니까 언제 죽여갖고 기다리고 있었는가? 아니면은 본인 말대로 만약에 살해를 한 후에 우발적으로 살인한 후에 그냥 겁이 나서 술을 먹었다, 이렇게도 설명을 본인이 하겠지만, 다른 많은 어떤 사례들을 한번 생각해 보죠. 검토해 보죠.
살해를 한 후에 아니면 술을 같이 많이 먹고 그 술김에 죽였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죽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도 술에 떡이 돼갖고 취해서 그 다음에 다시 깨어나 보니까 죽어있더라. 그러면은 당연히 뭘 해야 됩니까?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무슨 행동을 했겠죠? 그러면은 술을 먹고 술이 깬 다음에 다시 먹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인체의 몸에 알코올이 섭취된 어떤 단절적인 면을 찾을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범인, 이 수사라는 고양 경찰서는 실제로 이 돌아가신 분을 부검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부검도 해야 되겠지만 당연하게도 이 범인의 알코올 흡수의 연속성, 그거를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뭐라고 하나 수사 기본 매뉴얼 자체에 취약한 것이 아니냐. 물론 사실 이 고양 경기 북부 쪽은 제가 많이 신뢰하는 과학수사의 대가 베테랑들이 있어서 조금 신뢰는 하지만은 지금 이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은 실제로 이 범인에 대한 어떤 알코올 연속성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가서 본인이 죽였다고 하니까 자백을 하니까 형사들이 아니면 지구대원들이 체포해 와서 거기서 진술을 듣는 걸로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가 전 잘못된 거죠. 왜냐? 순간 판단해서 본인이 죽였다고 하지만 이게 최대치로 1급 살인으로 최대치로 생각했을 때 지금 이 상황의 증거 취득의 부분은 실제로는 돌아가신 분의 부검보다는 이 가해자에 대한 신체적인 변화라든가 그것에 대한 행동 변화를 지금 체크해야 돼서 지금의 혈중 알코올 농도 혹은 지금 상태에서의 그 윗속에 남은 것에 대한 어떤 파악 이런 것들, 손 아니면 몸에 그게 더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 보통의 이 상례를 보면은 그냥 수갑차에서 끌고 와서 유치장에 유치시킨 후에 아니면은 뭔가 그 다음에 이렇게 진술을 받는, 그때 이미 증거는 다 사라지거나 만약에 이놈이 진짜 계획적 살인을 했다고 하면 가는 도중 유치장에서도 술을 깨려고 아니면 뭔가 다른 걸 먹으려고, 왜냐하면 몸의 상태를 빨리 변화시키려고 물을 많이 달래고 한다든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물을 많이 먹었을 수도 있어요. 과정 속에서. 그런 어떤 매우 디테일하지만 매우 중요한 현장 증거, 그러니까 크라임 씬에서 빠르게 취득할 수 있는 것을 지구대원이라든가 아니면 초동수사에 들어간 사람들이 빠르게 판단해서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대부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됐을 경우는 증거가 부족이거나 아니면 생각해 보시면은 이 피해자분 돌아가신 분의 몸에 당연히 본인이 죽였다고 하니까 뭐 목을 졸랐거나 아니면 뭐 다른 형태의 동기로 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본인이 우발적으로 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입증 증거는 나오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이 사건의 본질과는 무관해요. 이 사건의 본질은 사람을 죽였다 안 죽였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 이미 죽였다는 본인이 얘기했으니까. 자백을 했으니까. 그게 아니라 실제로 본인이 교제폭력에 의해서 우발적으로 죽였다는 것은 본인이 인정한 건데 여기서 최대치는 그게 아니라 애초에 죽일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유인을 통해서 그 방에 들어간 후에 거기서
작정을 하고 죽인 후에, 그러니까 술도 어설프게 본인은 마시는 것처럼 조금 마시고 죽인 후에 사건을 스테이징하기 위해서 있던 술을 왕창 먹고 술 취한 척 연기를 했다. 그게 실제로 계획적 살인인지 아니면 우박적 살인인지가 포인트예요. 이 포인트를 초동수사, 적어도 유치로 끌고 왔을 때, 체포해 왔을 때 그것을 수사선을 빠르게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고양경찰서 형사팀 애들이, 형사팀장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아주 최악의 경우 이 범인이 자기는 우발적으로 죽였고 너무 속상해서 술을 마셨고, 김태현이처럼 술을 마셨고 그렇게 김태현이 그렇게 떠들어 대갖고 결국은 감형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태현이 꼴이 난다는 거예요. 김태현이 꼴죠. 그 3명을 이렇게 참혹하게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쉽게 무기징역으로 빠져나가요. 자, 이 사건은 이 상태로 되면 우발적으로 죽였고 본인도 인정을 했고 자백을 했고 나중에 계속 뭐라고 하나 뭐 탄원서라든가 아니면 반성문 쓰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자기가 죽였다고 했으니까 20년 나올까요? 20년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15년? 요새 같은 건 15년도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의 핵심적인 포인트가 뭔지를 빠르게 판단해서 빠르게 초동에 그 짧은 시간 안에 사진 증거 아니면 몸에서 나오는 땀이라도 아니면 혈액이라도 아니면 머리카락이라도 아니면 현장 최초의 사진이라도 빠르게,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죽인 후에 무엇인가를 했다고 하면 이 범인이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의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을 마지막에 그려놨을 거고 그것을 보여주기로 원했을 겁니다. 그럼 최초의 사진을 찍었느냐? 근데 보통 이런 경우는 경찰과 가족이 들어가 보면 사람이 쓰러져 있고 막 자기가 막 술 취해갖고 지랄하고 저쪽에 피해자분 돌아가셨으니까 막 깨우려고 하고 막 이거 어떻게 됐냐라고 한 상태에서 이렇게 뭐 행사를 확인하고 막 그런 증거가 다 훼손되고 그것까지도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그 뒤에 빠르게 경찰이 판단할 수가 있느냐. 증거 취득, 이 관계, 사진 아니면 다른 증거 훼손되기 전에. 그럼 최초에 다시 앞으로 들어가서 경찰이 아니면 경찰이 초동에 출동하는 경찰이 이 사건은 실제로 들어가서 그냥 어떤 분이 그냥 기절해 있는 상태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가족으로부터 뭔가 이상하다, 연락이 안 된다. 근데 혹시 이런 혼자 사는 여성분, 젊은 여성분이니까 혹시 이전에 가족들한테 교제폭력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스토커나 이런 거에 의해서 문제가 있었던 적은 없냐? 라고 빠르게 정보 취득을 하는 것이 수사의 최초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랬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까지도 원한다고 하면은 저를 욕하실 수도 있지만은 아닙니다. 이거는 경험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리고 오피스 관리실 사람한테 저 여성분이 사는데 혹시 그 전에 남자가 찾아와서 뭐 사고 치거나 아니면 뭐 폭력, 소란 이런 거 없었습니까? 라고 하거나 당연히 주민번호를 금방 아니까 바로 쳐갖고 이에 관련된 신고가 있는 거 금방 알 수 있어요. 이거는 교제폭력으로 신고도 됐었고 여기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다른 일일 수도 있지만 이게 그 안에서 교제폭력에 의한 큰 사고가 있을 수 있다는 최대치를 생각해서 그 최대치 생각하는 거 뭐 어렵습니까? 판단해서 만약에 여기서 사람이 죽어 있고 범인이 그 안에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범인이 도망갔을 수 있고 이라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 여러 가지도 아닙니다. 한 서너 가지잖아요. 그럴 때 유가족을 어떻게, 만약에 돌아가신 분의 가족이 있을 가족을 제어하고
생사 확인은 제가 하겠습니다. 확인하고 사진 어떻게 찍고 증거 어떻게, 이 머릿속에 금방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최초 출동하는 경찰들은 실제로 그렇게 했나요? 했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의 지구대 경찰들은 아니면 최초의 증거 취득에 대한 아니면 상황 파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경험도 부족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 태세도 부족하고 훈련 태세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범인이 제가 죽였어요 하고 질질 짜고 그러니까 그래 네가 죽였지. 사건 판단이 확 흐트러지는 거. 아 이건 살인이야? 살인이 아니야. 이게 아니죠. 죽었기 때문에 살인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발적이야 계획적이야? 계획적 중에서도 아주 심각한 어떤 제 말씀 이해하시겠죠? 지금 이 사건의 핵심 포인트가 비껴나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 이 돌아가신 분이 억울하게 이 교제폭력 이 범인놈한테 잔인하게 계획적으로 살인당한 후에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처럼 스테이징을 해서 이 범인이 쉽게 빠져나간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어요. 정의가 실현된 겁니까? 아닙니다. 정의가 실현된 게 아닙니다. 그냥 이건 살인사건으로 기소되고 재판받을지 몰라도 정의는 실현된 게 아닙니다. 정의는 균형입니다. 거기에 맞는, 그 상황에 맞는 정의는 균형입니다. 그게 지금 가장 이 사건에서 제가 의심되는 거고요. 다음 사건도 좀 이건 좀 너무 안타까운 사건인데 들어보셨을 겁니다. 경북 포항에서 4일날 이제 이동 중이던 택시에서 여대생이 뛰어내려서 뒤에 오는 차에 2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4일 오후 포항경찰서 4일 오후 8시 45분 늦은 시간도 아닙니다. KTX 포항역에서 남자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탔죠. 아마도 뭐 술을 한잔 했을 수 있고 뭐 개인 사정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뭐 만취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서 기숙사로 가달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택시 기사의 얘기죠. 가달라고 했는데 엉뚱한 다른 데로 간 거예요. 근데 택시 기사는 자기 못 알아들었다. A라는 대학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B 대학이 있더라. 그러니까 A라는 대학 기숙사로 가달라고 한 건데 사실 이 택시 기사는 B 대학으로 간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여대생이 이상한 데로 가세요. 저는 여기 가까운 역이에요. 왜 이상한 데로 가주세요? 왜 그러세요?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남자친구한테도 전화하고 카톡도 뭐 이렇게 해서 나 무서워 어떡해 엄청 빨리 달려 이상한 데로 가 말 걸었는데 무시해 막 그러다가 위협을 느끼니까 뛰어내려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왜 여러 차례 멈춰달라는 요구를 묵살했을까? 근데 이 택시기사는 못 들었다. 이걸로 이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못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거는 생각해보면 A라는 대학과 B라는 대학이 실제로 너무 거리 차이가 있는 거고 그리고 택시기사가 이 여자가 술이 만취된 것도 아닌데 말을 거는데 무시한다? 그건 너무 이상한 거 아닙니까? 물론 무시하는 택시가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어둡고 낯선 길을 달리다니까 당연히 무서워하죠. 20대 젊은 여성이 택시 타고 많이 끌려간다는 생각해 보세요. 극단의 공포 아닙니까? 근데 이게 참 이런 경우에 물론 블랙박스를 조사한 것 같습니다. 경찰이. 근데 택시기사는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 찍혔고 소리가 들으니까 그런 거죠. 이렇게 해서 A 대학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신대학이요. 사실은 조선대학인데 예를 들면 이렇게 예입니다. 예.
못 알아들을 수도 있죠. 그런데 왜 그렇게 무시했을까? 의사소통. 그게 아니라 사실 이 택시기사는 알고도 택시비를 많이 받을 목적으로 왜? 갔다가 가면 더 많이 끊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목적으로 저쪽으로 갔는데 못 알아들은 척하고 그랬을 수도 있는 거고, 더 나쁜 경우는 실제로 엉뚱한 데로 갔다가 진짜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을 수도 있지만 요새 택시기사들이 꼭 그렇지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이 경우가 참 안타깝습니다. 이 경우 수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이 경우 수사가 돼도 수사가 어려운 거는 택시기사는 블랙박스 상에서 나는 못 들었다, 잘못 알아들었다, 그리고 나는 운전에 집중하느냐, 멈춰달라는 걸 못 들었다, 뛰어내면 어떡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도의적인 책임이 당연히 있겠지만 형사적 책임을 지기는 사실은 되게 어려울 겁니다. 묻기는. 근데 이걸 지금 이 블랙박스 상보다 더 다른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못 알아들은 척해서, 그러면은 이건 여기서 조사할 게 아니죠. 이 택시기사가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시비가 붙었을 적이 있었을까? 즉, 못 알아들은 척하고 택시비를 더 많이 받았다고 소문이 났다거나, 그러면 이전의 블랙박스의 기록들을 찾아봐야죠. 그리고 이전의 타코미타도 사실 어디로 갔다가 이렇게 경로 이상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사실은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경우에 장난을 치거나 아니면 범죄를 했건 최초의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탐문을 하거나 이 사람의 SNS라든가 이런 기록들을 확인하고 이것들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블랙박스 조사만으로 끝내면 안 되는 거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실 근데 이 돌아가신 분 얼마나 무서웠으면 뛰어내릴 생각하지 했겠습니까? 사실 또 뛰어내린다고 해서 모두 돌아가시지는 않죠. 왜냐하면 근데 문제는 이 뒤에서 2차 사고가, 그러니까 물론 이 남자친구를 또 탓하는 건 아닙니다. 확실히 이것도 참 어려운 거지만 그래도 어느 어디까지 가주세요. 그것도 참 어려운, 보통 그렇게 하지만은 설마 못 알아듣는 택시기사일 거라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참 안타깝네요. 그렇지만은 적어도 택시기사 주변은 수사해 볼 필요가 있다. 타코미터, 블랙박스의 다른 측면까지도 약간 미세한 형태의 음성이라든가 아니면 표정 변화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행동 변화 같은 경우, 그래서 프로파일링이 필요한 겁니다. 진짜 필요한 프로파일링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표현되지 않는 비언어적 행동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이 택시기사의 진짜 의도가 뭐였는지를 찾아내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쨌든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빕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은. 자, 조현진이란 놈, 그러니까 엄마와 함께 있던 전 여친을 살해한 조현진이란 놈, 27살이죠. 이놈이 참 너무 악랄한 놈입니다. 최후 진술에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말한 매우 사이코패스 성향도 보이고 계획성도 보이고, 이런 경우는 실제로는 본인의 무슨 가정사도 얘기를 하고 뭐 성격 얘기를 하지만 다 새빨간 거짓말들입니다. 이 사건은, 조현진 사건은 명확히 더
수사가 더 진행이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왜? 이 사건이 단순히 어떤 교제 폭력에 의한 살인 이걸로 그는 것이 아니라 이 조현진이 애초에 다른 의도를 가지고 살해를 했을 가능성도 분명히 염두를 해둬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판사들은 이런 경우 이 조현진 같은 애들의 그 불우한 가정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안을 해줍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형태의 것은 명확히 범인에 대한 심리 분석과 이른바 라이프 히스토리 분석이 쫙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 경우라 하더라도 확실히 범죄 의도, 인텐트, 그리고 이것이 단순하게 사이코패스 성향으로 단순히 치환되면 안 됩니다. 사실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에 가장 불만인 건 이거죠. 저 새끼는 원래 사이코패스야 라는 걸로 퉁쳐갖고 형량이 작아지거나 아니면 무엇인가 회피의 수단으로,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본인이 거부한다 하더라도 강제로 심리검사라든가 이 범죄 동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조현진에 대한 판단은 유보하겠어요. 이건 너무나도 잔혹한 범죄자이기 때문에 더 깊은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현진은 아직 1심이기 때문에 2심, 3심 넘어갈 때 다시 얘기해 보시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